네, 말도 굉장히 느리게 하시고 평소랑은 다른 모습으로 보이셨는데 셀프 티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의도가 형태를 만든다 이 문장은 저는 이번에 글로벌 컨벤션을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 그 스티브 런던과 그 창업주가 나오셔서 첫 번째 스피치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건 IFA라는 건축학자가 한 말인데요. 저는 인테리어 설계를 전공을 했고 그 사람을 이제 그 문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도가 형태를 만든다라는 이 문장이 그냥 굉장히 그냥 형이상학적인 얘기였고 그것을 제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번에 글로벌 컨벤션을 갔을 때 론 하워드와 한스 짐머가 앞에서 토크쇼를 하면서 그 즉석에서 한 음악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연출을 했었어요. 론 하워드는 세계적인 명장이죠. 근데 그 영화 감독이 자기가 생각하는 영화의 의도를 말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한스 짐머가 그 의도를 계속 들으면서 그것을 연주를 한 번씩 이렇게 해봅니다. 근데 론 하워드가 아니 거기에서 이 소방관에게 있어서는 뭔가 조국애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음악이 같은 멜로디인데 느낌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이 사람의 가치와 명예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니까 그것에서 앵콜을 빵빵하게 넣었는지 굉장히 웅장하게 음악의 색깔이 넘어가는 거를 그 즉석에서 보여주었어요. 결국에는 론 하워드라는 이 한 영화 감독, 거장의 그 의도가 한스 짐머와의 협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한 영감을 얻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도는 반드시 협업을 통해서 형태로 드러날 텐데 그 의도가 그래서 올바라야 하고 그 협업의 형태가 굉장히 아름다워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 형태 자체가 굉장히 올바르고 정직하게 나오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저는 신랑과 만나서 그렇게 함께 선교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착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제 셀프 티어를 할 때 안 그래 보이지만 중동 지역 선교사로 15년 이상을 지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녔던 나라들이고요.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터키, 요르단, 두바이, 카타르, 인도네시아. 어떻게 보면 남들은 인생에 태어나서 한 번도 가지 않는 나라들을 저는 20대 초반부터 내 집 드나들듯이 많이 다녔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임신 4개월 때 임신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실은 바로 가는 거였는데 임신을 하는 바람에 조금 딜레이돼서 임신 4개월 차에 여기 보이면 이란이라는 나라에 갔었습니다. 잠깐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팔레스타인을 갔었을 때 사실 제 신랑과 저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에서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만나기 전에 팔레스타인 나라를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서 신랑을 만났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한참 있다가 신랑한테 가서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노보텔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를 가이드하는 사람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어?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혹시 이날 이런 날짜에 그 자리에서 있었어?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신랑을 만났던 거를 기억을 했어요. 혹시 그때 모자 쓰고 사투리 쓰면서 이 버스 아닙니다. 저 버스로 가십시오. 했던 그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구나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인테리어 설계를 전공을 했는데 한 달을 일해서 일주일을 가고 3개월을 위해서 한 달을 가고 6개월을 일해서 2달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 연로족이라고 해서 돈을 한 푼도 내가 쓰지 않고 다 모아서 중동 지역에 가서 다 쓰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았던 것은 저에게 봉사활동이 좋아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 가치 기준이 완벽한 신념이 있었는데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겠더라고요. 신념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저는 이 나라들을 다니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친구들, 서울에는 사실 친구가 많지 않은데 중동 지역에는 진짜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지수를 높이 만드는 일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도구들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강남 신세계백화점 명품관이 오픈될 때 거기서 한 6개월 정도를 갇혀서 명품관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119에 2번 실려가고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싶어서 과감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치원 상담 출장도 해보고 대학교에 연구원으로도 있어보고 그다음에 이시하고 컨설팅도 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신념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어요. 근데 제가 이 도구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시간과 돈을 함께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살면서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당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함께 벌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들었다면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을 거고 알아봤을 거고 그것을 실행했을 것 같아요. 근데 30살이 될 때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고, 그러면 나는 이 나라들을 가기 위한 시간을 선택했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을 선택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좀 특이한 전직을 갖고 있는 제가 어떻게 루스킨을 만나게 됐냐면 요 아들이 이란산입니다. 이란에서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고 저희가 이란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너무 많이 아팠어서 2달 동안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나와서 잠깐 치료를 받고 가자 하는 사이, 한국에 나와 있는 사이에 이제 팀 전체가 추방도 당하고 또 저희가 개인적인 이유로 다시 못 돌아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둘이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한 명이 태어났을 때는 1년에 4번씩 가던 거를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그렇게 중동 지역을 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사돈의 pel천도 유전이 없었고 저희는 시술을 하지 않았는데 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 지금도 보면 되게 신기해요. 얘네들이 내 뱃속에서 나온 게 맞나 싶고 굉장히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들이 딱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확하게 마이너스 200만 원씩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한 명에서 3명이 되면 생활비가 곱하기 3이 될 줄 알았는데 곱하기 6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새 아이를 맡기고 저는 이제 출산 후 3개월부터 다시 일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새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일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곱하기 6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의 욜로족이라고 했잖아요. 통장에 모아놓은 돈 1원 한 장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냥 바로 마이너스 200만 원씩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누구도 해주지 않은 완벽하고 객관적인 현실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보험도 지금도 보험이 없거든요. 근데 보험을 들면 이렇게 나이프 보여주면서 종신형으로 묶어두기 위해 나이프 해서 현실 점검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어서 그거조차도 몰랐는데 쌍둥이가 태어나고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되고 그것이 3년이 지속이 되니까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 나는 절대로 중동 지역을 갈 수 없구나. 내가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가겠다라는 현실 점검이 아니라 내가 진짜 꿈꾸고 바라고 정말 살고 싶은 그 삶을 절대로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완벽한 현실 점검을 했고, 실제로 쌍둥이가 태어나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는 거는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단지 그 돈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신념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바랬던 것은 이거 하나였어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근데 이게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네가 어쩌면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질 수가 있어?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내용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꿈인데 이 꿈조차 이루지 못하는 삶,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스킨을 선택했고 누스킨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전직의 삶들을 살면서 저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올바른 신념과 가치로 만들어진 결과는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이슬람권 사람들은 그 신념과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강한데 그것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형태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한 사람이 그 올바른 신념과 가치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에게 폭발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스킨을 사업을 하는 나의 의도는 무조건 올바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의도가 그 가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이루어내는 모든 것이 그 결과들이 결국 엉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스킨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거든요. 상식대로 일을 했을 때 비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보상이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상식은 늘 어떤 상식이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9 to 6가 상식적이고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밤새서 야근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상식은 아침에 일어나 셔터문을 열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그 자영업 장소에 고객들이 오게 하도록 홍보하고 유치하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식적인 일을 했을 때 사실 단 한 번도 저는 비상식의 보상, 곧 권리소득과 레버러지라는 우리가 비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상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 억울해서 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상식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정말 상식대로 모든 것을 해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은 보상들을 아까 신혜주 사장님 그 호봉표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는데 사실 그 노력에 대한 비상식적인 보상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스킨은 상식대로 일을 하면 우리에게 권리소득과 레버러지라는 비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보상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식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누스킨에 대한 상식을 바꿔내면 내 행동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 조직의 상식은 나의 상식이 그대로 복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누스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식적인 사업 방법이 무엇인지 상식적인 사업 패턴이 무엇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바꿔낸다면 내 행동이 바뀌어지고 나의 조직의 상식도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친 엑셀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상식을 바꿔내서 복제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1년 동안 저는 시스템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뭔지도 몰랐고 시스템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고 시스템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2016년 1월자로 대리점이 되었는데 2016년 1년 동안 시스템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이 사업은 일 안에서 애를 낳은 역경지수 끝점을 찍은 여자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야 너처럼 그렇게 역경지수 끝점을 찍은 사람이야 이런 다단계 네트워크를 하는 거야 그러는데 그게 제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동의가 되면 안 되는데 그게 동의가 되면서 저 같은 사람 찾아다니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니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2017년 1월에 새 아이를 다 이제 빽빽이를 돌리고 완벽하게 이제 사원 정리를 해놓고 2017년 1월에 윈윈사원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였던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나의 상식을 바꿔내서 그 상식을 복제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2017년 이후부터 저에게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이 머리를 감고 말리는 시간조차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댕강 잘라버리고 짧은 머리를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T를 도전할 때마다 머리가 점점 짧아져서 이제 T를 도전해야 되는데 삭발을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저에게 상식적인 행동은 하루에 약속된 3명 만나기. 약속되어진 3명이에요. 그럼 약속이 펑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펑크가 나면 다시 만날 예비 명단들을 항상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 전에는 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기. 이제 이게 제 차인데요. 고객을 만나고 혹은 미팅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밤 10시가 되면은 그 밤 10시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가 그 자리가 저의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객을 관리하고 미팅을 하고 하지 못한 템포를 하고 책을 읽지 못했던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절대로 12시가 차 시계가 12시가 땡 하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상식이었습니다. 내가 5억 10억을 투자하지 않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만약에 5억 10억을 투자했다면 내가 12시 전에 집에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구에 관계없는 곳에는 절대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품을 사서 임상을 해서 소개하는 일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 마인드를 바꾸고 저의 어떤 상식을 바꾸어내서 사람들을 만나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보상과 사업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가 얘기하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눈빛을 보니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너를 믿고 한번 제품을 써볼게. 그래서 소개를 해서 그 소개 캐시를 받아서 제가 첫 커미션이 65,000원이었거든요. 에런 보너스 5% 소개 캐시백이 65,000원이었는데 그걸로 크림 크래시메이션과 리스트와 수분크림을 사서 발라서 그걸로 또 인상을 내서 소개를 해서 받아서 또 제품을 사고 저는 그것을 거의 1년 넘는 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SBA가 될 때까지 지구에 관계없는데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옷을 사지 않았고 그리고 미정원을 받지 않았고 신발도 사지 않았고 모든 돈을 지구에 관계동부서만 쓰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SBA가 될 때까지 커미션을 무조건 재투자했어요. 제가 1억, 2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가 버는 돈으로 다시 뉴스킨 사업에 투자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SBA가 될 때까지 뉴스킨으로 10,000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단 한 푼도 생활비에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어차피 없었던 돈이었고 내가 이 사업을 정말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완벽하게 내가 뉴스킨으로 벌어들인 돈은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벨로시티가 딱 되고 제가 어떤 목표 설정을 한 게 있었는데 10월달에 벨로시티가 런칭이 되고 11월달에 커미션을 받을 때 내가 리드 보너스로 1,000만 원을 버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아직은 내가 빌드 보너스로 완벽히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빌드 보너스로는 1,000만 원을 벌어볼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뭐 목표를 설정해보자 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미친듯이 액션을 했고 함께 뛰는 사람들과 목표 설정을 해서 제가 그 벨로시티로 180도가 런칭이 되고 TR90과 함께 11월 달에 한 980만 원 정도의 커미션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100만 원 11조 내고 200만 원 엄마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뉴스킨에 재투자했습니다. 프로스테이트 포뮬러를 사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나 써보고 싶었던 트랜스포메이션 세트를 2세트를 왕창 사가지고 한 달 만에 내 얼굴에 발라보고 정말 제가 그동안 써보지 못했던 너무 쓰고 싶었지만 써보지 못했던 제품들을 그리고 메가 용량, 3배 용량으로 먹고 싶었던 퍼머넨스를 다 사서 먹었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제품을 사서 선물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채널을 스폰서님께 두지 않았어요. 스폰서님은 제 앞에서 등을 보이고 열심히 뛰어가시는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였고 너무나 1대 스폰서 사장님부터 11대 채식기 신협대 사장님까지 저는 모두가 다 경남 지역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는데 멀리 계신 스폰서 사장님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
버리면 제가 그것이 성장하고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사장님들은 나의 앞에서 쉬지 않고 달리시고 나에게 격려하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것으로 저는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모든 것을 시스템, 윈윈 서울이라는 시스템에 저의 모든 정보의 채널을 두고 저는 그곳에 완벽하게 플러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상식이 진화가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SBA를 도전하는 그 시기에 집에 가면 항상 이 모양인 거예요. 집이, 방이 이렇게 좁지 않거든요. 방이 이렇게 넓은데 꼭 이렇게 셋이 엉켜서 자요. 신랑은 반팔과 반바지고 아들은 히터텍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칠부 간절기 내복을 입고 있어요. 신랑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자고 있는데 제가 12시 넘어서 집에 딱 들어가면 이거 나 EBA 달성하면 세미나 자료를 써야지 하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EBA가 되고 나서 이 사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전혀 마음이 짠하지 않았어요. 짠하지 않았고, 내가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꿈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꿈을 위해서 더 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018년 5월에 이 자리에서 남편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2018년 5월에 전업을 했고, 그래서 저희 신랑은 전업한 지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래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에서 엄빠 없는 하늘 아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2018년 7월에 함께 비전을 가지고 전업을 했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증명해내기로 열심히 달려서 2019년 1월에 EBA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스템에 조인되고 만 2년이 되는 해에 EBA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은경 하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제가 만들어낸 이 TR 레시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덩달아 저도 함께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은경 하면은 이 TR 레시피를 빼놓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TR 레시피로 인해서 저는 이게 저의 비포예요. 아이 셋을 낳고 정말 몸이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거의 20kg 넘게 살이 쪘고,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다이어트를 2번 한 몸이에요. 한약 다이어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 해독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다이어트를 한 몸이 이지경이었습니다. 근데 몸이 이지경인 거는 보여지는 것이, 이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었고요. 제왕절개를 2번을 해서 쌍둥이까지 낳은 몸 안은 사실 그냥 수습 불가능한 망가진 몸이었었습니다. 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이건 이번에 하와이 가서 찍은 거고, 이거는 재작년에 프로필 사진을 찍은 거고, 이것은 제가 운동복을 입고 광화문 워크인 세트 전신 거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많이 보셔서 보통 분들이 비포 애프터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와 하시는데, 와 하지 않으면 와 할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저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 최초 공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심지어 6살 어렸을 때예요. 그리고 이게 한 3년 정도 후에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고 풀 메이크업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마지막 사진은 제 스폰서 사장님이신 김인현 사장님이 쓰지 말래요. 늙어 보인다고. 실물이 훨씬 낫다고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저의 뉴스킨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않나요? 이것이 그 TR로 인해서 저는 이런 변화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정은경 레시피의 시작은요, 너무나 단순했었습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든지 해낼 수 있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저의 파트너 사장님들도 대부분이 투잡이었기 때문에 TR과 함께 갈바닉과 퍼머네스를 같이 함께 유통을 하고 그것을 임상해 내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시작의 모든 의도는 뭐였냐면, 가장 쉬운 임상과 복제를 해내야 된다.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인데 복제는 쉽지 않으면 할 수 없다가 기준이었고, 그래서 이 TR로 인해서 가장 쉬운 임상을 내고 그것을 복제해 나가자 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랑하는 제 파트너들을 위한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확산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의 5대 스폰서 사장님이신 사랑하는 구현진 사장님이셨어요. 구현진 사장님이
컨디션과 몸이 굉장히 힘든 그 시기에 몸을 다시 회복하고 싶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리고 살을 진짜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대화를 나누던 그 기회에 사장님 제가 임상을 잘 나는 레시피가 있는데 제가 1대1로 관리해드리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했더니 구현진 사장님이 하셨고 한 달 동안 제가 1대1로 집중 관리를 해드렸는데 한 달 만에 3% 정도의 체지방이 감량이 되셨어요. 사장님 저 이거 석 달 다 해볼래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을 했고 거의 8% 이상의 체지방을 감량하셔서 제가 최충현 사장님의 세미나에서만 보던 그 전설의 구현진 사장님을 실물로 이제 영접하게 되었죠. 근데 구현진 사장님은 리더이시고 사업가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으로 바라보시게 되셨고 이것을 MCN 전체 그룹의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이것을 한번 시스템화 해보자라고 했고 그때 이제 EBA 이상 사장님들과 함께 먼저 그분들을 먼저 임상을 내는 거를 했는데 그 방 이름이 올가미 방이었거든요. 절대로 이 방에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다 해서 올가미 방으로 운영을 했고 그 EBA 사장님들이 훌륭하게 너무나 멋진 임상을 내셨고 그 이후로 계속 사업을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그 레시피가 확산된 계기가 결국 그 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장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동반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윈윈서울이었어요. 윈윈서울에 많은 저희는 형제라인들이 연합으로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 나이가 너무 어려서 TR 자체를 유통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임상을 내는 게 어려운 팀이 있었고 또 어떤 팀은 임상은 잘 나는데 소개가 잘 안 나는 팀이 있었고 또 어떤 팀은 소개가 잘 나긴 하는데 이것을 비즈니스적으로 레버러지 나는 것이 어려운 저와 같은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함께 이걸 한번 해볼까요? 했고 세 팀이 연합을 해서 진짜 열심히 했고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함께 정말 연구해가면서 이루어냈고 사실 그곳에 함께했던 그 팀들은 지금 저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고 성장을 하셔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해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윈윈서울과 함께였기 때문에 이것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뉴스킨 코리아 제가 진짜 힘든 시기에 어떤 리더 사장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장님, 뉴스킨 코리아 전체가 성장을 해야 사장님이 성장하실 수 있고 뉴스킨 코리아 전체가 성장해야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라고 하시는 리더 사장님의 이야기가 저는 아직까지도 그 뼛속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팀들을 다니면서 이 레시피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공 법칙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서 그것을 뉴스킨으로 더하면 그래서 더한 그것을 다 나누면 반드시 나에게 곱하기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 법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눌 때 움켜쥐지 말고 숨기지 말고 반만 주지 말고 다 주자.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곱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만남의 곱하기가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의 축복인데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요즘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들, 저는 이것을 항상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업 아이템은 무엇입니까? 보상인가요? 회사인가요? 아니면 제품인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지금 물어보시겠어요? 주의식 교육을 안 좋아하시죠?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당신의 가장 최고의 아이템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고의 사업 아이템은 뭔지도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 뉴스킨의 최고의 사업 아이템은 보상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회사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품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 EBA를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저에게 최고의 사업 아이템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TR90이라는 제품이 제가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저의 최고의 아이템이 완벽히 바뀌었습니다. 저의 최고의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마이스토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아이템은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마이스토리.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 제가 만나는 그 소비자의 그 사람의 마이스토리. 그리고 제가 만나는 저의 파트너들, 저의 평생 친구들의 그들의 마이스토리. 그게 저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그 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송년 파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리더 사장님들이 여기서 손에 손잡고 저희 그거 되게 많이 연습한 거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오랜 시간 춤과 춤사숙하면서 노래 연습을 한 건데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최식혜 사장님께서 앞에 나가셔서 이제 그 짧은 스피치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고 이 앞에 8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장님들께서 앉아 계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얼굴 표정이 다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최식혜 사장님의 스피치를 하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울고 계셨고 그리고 단 한 분도 웃고 있지 않은 분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뭐였냐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그 의도가 이 엄청난 형태를 이뤄냈구나.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 얼굴에서는 정말 행복한 확신이 서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이 굉장한 저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저에게 가장 강력한 사업 아이템은 바로 마이스토리입니다. 생각하고 꿈을 꾸고 그것을 실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공의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누스킨의 성공 방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끝점이 같다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사회적인 모든 구조 안에서는 방법이 똑같고 과정이 똑같은데 끝점이 똑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렇고 하지만 누스킨은 방법도 똑같고 과정도 똑같은데 진짜 끝내주는 거는 끝점도 똑같다는 거죠. 그 구불거리는 과정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같은 끝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저 같은 과정일 뿐입니다. 나의 생각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나의 꿈을 수정하지 마세요. 내 목표를 수정하는 것은 꿈을 수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꿈을 수정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해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꿈을 수정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2020년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갖고 있는 그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우리의 꿈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1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로드맵, 우리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드맵이잖아요. 로드맵이 진짜 중요한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로드맵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이제 스폰서링을 받고 액션을 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로드맵 중에서 진짜 중요한 로드맵이 에너지 로드맵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은 에너지 사업이라고 했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모든 리더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에너지조차도 내가 로드맵을 짜보자. 그래서 이 로드맵대로 내 에너지를 한번 발전시켜 나가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사장님 요즘 에너지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폭발할 것 같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게 다 이 에너지 로드맵 때문인데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그냥 살짝 나눠볼게요. 2019년 1월에 제가 1월 1일자 EBA인데 그 순간 정말 많은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비즈니스와 팀과 조직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 나갈까라는 고민 끝에 제가 2019년 1월 1일에 1년간의 비즈니스 로드맵이 쫙 나오잖아요. 회사 로드맵, 그리고 우리 윈닝 그룹의 로드맵, 그리고 우리 팀의 로드맵이 나올 때 그 로드맵에 맞춰서 저는 에너지 로드맵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의도대로 완벽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에너지 로드맵을 짰는데, 제가 짠 에너지 로드맵은 2019년 1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혼자서 내가 목표하고 꿈꾸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 그 의도를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다. 두 번째, 2019년 4월에 그때 석세스 트립이 있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내가 집약해온 그 에너지를 팀과 함께 같이 집약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6월 달에 윈닝 컨벤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윈닝 컨벤션을 전환 시점으로 잡자. 그리고 가장 큰 로드맵인 글로벌 컨벤션, 저는 처음 참석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글로벌 컨벤션을 기점으로 이 에너지를 폭발시키자 했고, 그 다음에 2019년 12월에 이 폭발시킨 에너지를 확산시키자라는 이 로드맵을 2019년 1월 1일에 사실 적어놓은 건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뭐냐면 글로벌 컨벤션을 갔을 때 그 키워드가 이그나이트였어요. 제가 그냥 이 폭발이라는 단어를 알고 쓴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저는 확신을 했던 게, 내가 짠 로드맵대로 회사가 굴러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그냥 혼자서 했어요. 왜냐면 이그나이트, 그 폭발하는 그 에너지를 진짜 그 로드맵대로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거든요. 일희일비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로드맵을 타협하지 않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로드맵과 동시에 제가 비즈니스적인 행동을 했던 아주 좀 구체적인 것은 라인방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라인방을 서울과 그 다음에 지방 시스템이 없고 함께하지 못한 지방 파트너들, 그리고 프랑스와 인도에 있는 그 해외에 있는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라인방을 운영을 했고, 한 20여 개 정도를 운영을 했고, 대부분이 다 LOI 과정을 지금 갖고 있고, 이 중에서 LOI를 통과해서 신규 파트너분들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라인방을 통해서 가장 많이 집중하고 훈련한 것이 바로 마이스토리였어요. 가장 강력한 사업 아이템인 마이스토리를 가장 많이 훈련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팀과 함께 그 에너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집중하라. 난 자네가 한 가지 결심을 했으면 좋겠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느껴질 때 목표를 향해 한 번 더 깊게 파고들겠다는 결심 말이야. 완전히 전념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바로 조금 더 전념해야 할 때라는 걸 명심하게.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목표에 집중하라. EBA를 달성하는 그 순간이 저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고 전념을 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이 문구를 보고 내가 한 번 더 목표에 집중하고 달려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고, 사실 오늘 이 윈닝 컨벤션이 연합으로 하는 잠깐 떨어지게 되는 시점인데, 지금 이 시점이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전념하고 뛰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틀어주시면 될게요.
이런 말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아이가 막 노력을 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딱 실패했을 때 아빠가 엇발이 나거든요. 그게 너무 잘했다, 너무 훌륭해, 그렇게 하는 칭찬이었어요. 근데 계속 실패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와서 아이를 이제 뒤에서 안아서 얼굴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진짜 원하니? 였어요. 너 정말 이걸 성공하기 원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면 넌 할 수 있어 그랬어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내 아이가 저렇게 자빠질 때 그리고 저렇게 어린데 또 그냥 자빠진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동댕이 찾으면서 자빠지는 저거를 하고 있을 때 저거를 계속 그냥 지켜보고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지지하고 응원하는데 아슬아슬한 그 순간들마다 파인 하면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 완전히 내동댕이 쳐서 안 될 것 같은 순간에 아빠가 합니다. 너 하고 싶어? 그게 아니라 네가 진짜 원하니? 그래서 이거 성공하고 싶어? 진짜 네가 그걸 원하니? 근데 그때 애가 그렇게 자빠지면 아마 싫어 못하겠어 아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주 비장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면 너는 할 수 있어. 해봐. 그래서 엉덩이에 툭툭 쳐주죠. 그러고 나더니 어떻게 했나요? 아이가 집중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뉴스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한번 시도해보는 거.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내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졌을 때 내가 잠깐 멈춰져서 진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건 내가 진짜 그것을 원하는가. 내가 진짜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가.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진짜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도전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저와 사장님들에게 자신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엉덩이 두드려 주시는 정말 수많은 사랑하는 스폰서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형제라인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